그래서 8억 1천까지 실거래가 찍혔고 지금 감정이 그렇게 됐는데 현재 최저가는 3억 9,500까지 내려와 있죠. 가장 최근에 거래된 거는 5억 5천까지 거래가 됐었네요. 5억 5천에 20%면 1억이죠. 그러면 4억 5천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억 6,500까지 실거래가 일어났고 5억 중반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경기도 지역에 경매로 나와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반값까지 떨어진 아파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굉장한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이 경매로 아파트가 반값까지 떨어진 거, 특히 수도권은 반값까지 떨어지는 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약간은 좋지 않죠. 지금 하락기다, 뉴스에서도 아파트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다, 계약이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내년 초만 되면은 세금 중과라든지 대출 규제 이런 게 완화되면서 시장이 원래 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분위기에선 경매장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어떤 경매 물건이 나와 있고 얼마 정도가 적정한 가격일지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 그런 의견들을 좀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컴퓨터 화면 한번 보실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경기도의 반값 아파트 경매는 경기도 하남, 그리고 김포, 안양, 군포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부터 볼게요. 이 물건은 보시는 것처럼 덕풍 쌍용 아파트 105동 1101호가 경매로 나왔고, 외관상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9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90년대 1기 신도시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지로 가서 주변을 한번 또 살펴보자면 여기에 저희 아파트가 있고요. 지도를 좀 넓혀서 보면 이 아래쪽에는 이제 중부고속도로가 이제 다니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하남시청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남한고등학교, 동부초등학교도 있고요. 스타벅스 이런 편의시설들, 그리고 상가들도 잘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가장 중요한 이제 시세를 봐야겠죠. 시세가 얼마인지. 자, 시세는 보면은 2019년까지 3억, 4억 정도가 되다가 재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올라가다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거래된 게 지지난달 6월 달에 8억 1천까지 거래가 됐네요. 19층 기준이고요. 지금 감정도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억 1천까지 실거래가 찍혔고 지금 감정이 그렇게 됐는데 현재 최저가는 3억 9,500까지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억 9,500 이상을 쓰시면 되는 건데 얼마를 쓸 것이냐, 저는 사실 기준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엄청나게 싸게 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작은 평수에 가장 최근에 실거래된 거를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6억 1천, 당연히 큰 평수니까 6억 1천보다는 비싸겠죠. 이게 7월 달에 거래가 된 거니까. 그러면 사실 최대로 쓴다면 6억 1천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여러분들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좀 불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5억 요 정도 수준까지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억 8천이나 5억 9천. 아무래도 이 반값까지 떨어지면 지금 조회수를 보면 2,700, 그리고 하루에도 100명, 200명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 아마 볼 사람들, 투자를 해볼 만하겠다라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5억 6,400 그리고 3억 9,500 요 사이의 가격을 노리시면 낙찰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5억 6,400에 아무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보다 높이 쓰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물건을 낙찰받고 싶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5억 6,400보다는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억 1천을 기준으로 그 사이 값을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5억 후반까지는 사실 쓴다면 그래도 시세 대비해서 지금 거래가 안 된다고는 하지만 이 시장이 정상화가 된다면 1억에서 2억 정도는 싸게 사는 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2억 정도는 싸게 사는 거겠죠. 어쨌든 8억 1천이 2달 전에 거래가 있었으니까 5억대로 낙찰을 받는 거니까 굉장히 싸게 받을 수가 있죠. 두 번째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김포 운영동에 나와 있는 풍경마을 레미안 한강 2차 503동 1105호. 물건은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른 것은 여기에 권리신고를 제대로 하셨다. 지금 이것만 보면은 전입 날짜만 있는 걸로 보이지만 아래쪽에 읽어보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권리 승계를 받았다, 조승찬님께 승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마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들어오셨다가 경매로 넘어가니까 보험사에서 돈을 먼저 받고 이사를 나가셨겠죠. 거기에는 보증금 3억 9천, 그리고 임대차 기간, 전입신고 확정일자 있고요. 그리고 배당요구 신청까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각물건명세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인지하시고 이걸 믿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당신고 확정일자 다 잡혀져 있는 거고, 우리는 3억 9천 이상에만 입찰을 하면 다 배당이 될 겁니다. 그 이하로 받으면 배당될 금액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만큼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 거고요. 혹시나 당해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압류, 이게 의심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그래서 공단은 당해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하시면 되고 3억 9천 이상에만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가격은 3억 9천에서 3억 9천 이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4억 이상을 아무래도 봐야겠죠. 그리고 이 물건은 아까보단 조회수가 적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뭐 28명, 10명, 18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위치가 어딘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미안 2차, 한강 2차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고 단지 내에 있지는 않지만 약간 길만 건너면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있고 아래쪽에는 운양역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양역 주변으로 또 상권도 잘 자리 잡고 있고 상권이 어디 있는지 보려면 이 음식점을 활성화하면 이렇게 점으로 찍히죠. 그래서 이 단지 앞에 상가들도 자리 잡고 있고 운양역 주변으로 해서 뭐 CGV라든지 뭐 식자재 마트, 스타벅스 이런 큰 상권들이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뭐 여가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걸어 오셔가지고 여가 시간을 보내고 외식을 하겠죠. 또 로드뷰까지 본다면 로드뷰를 활성화해서 주변 분위기라든지 좀 신축 아파트들이 좀 있구나, 공원도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이 다니기에 이렇게 길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굉장히 양호해 보입니다. 이 물건이 얼마인지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2020년부터 해서 가격 상승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가 2022년 올해 들어오면서 약간의 하락을 맞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에 거래된 거는 5억 5천까지 거래가 됐었네요. 그래서 요걸 좀 기준으로 가격을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아파트 가격을 가장 최근 거래의 10%를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20%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5억 5천에 20%면 1억이죠. 그러면 4억 5천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차보다 한 번 더 떨어진 4억 9천 7백 그리고 3억 4천 7백 사이의 가격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아마 이것도 3억대에 낙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4억대에서의 승부가 될 것 같은데 4억 5천 정도를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전세가에 낙찰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전세가 지금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뭐 4억 5천까지 거래가 됐으니까 전세 가격에 비슷하게 낙찰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전세가라는 게 하방에 매매가가 전세가까지 떨어지지 못하도록 아무래도 하방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가격보다 시세가 떨어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물건이 갖고 있는 이 인프라라든지 실거주 만족도 그리고 역 주변의 이런 상권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인프라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준신축급에 속하는 거는 사실 시세가 갑자기 그렇게 떨어지기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은 이렇게 인근 매각 물건을 통해서 이 주변에 최근에 경매 낙찰된 게 몇 명 들어오는지 보면은 지금 한 번 유찰되고 2명 들어오고 한 번 유찰됐을 때 3명 들어오고 이렇죠.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죽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반값 경매일 때는 이렇게 2번 떨어진 거는 사실 흔하지는 않긴 한데 2번 떨어진 거에 그 최저가에 유사하게 받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최대로 쓴다면 정말 이제 4억 중반 그리고 더 욕심이 난다면 후반까지 쓰셔야 아마 확률이 좀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요건 2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 최저가만큼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는 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불안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될 수 있으면 4억 중반이 넘지 않는 가격으로 입찰 하셔서 떨어지더라도 뭐 새로운 걸 또 계속 이런 경매 물건 또 나오니까 그런 걸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안양 물건 한번 볼게요. 자, 요 물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한마음 2차 아파트 204동 2002호 층수도 좋네요. 외관상으로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90년대 후반 정도에 지어졌을 것 같은 아파트.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데 당해세가 없기 때문에 당해세가 없고 배당 순번이 2020년 6월 그리고 소멸기준 근저당보다 배당 받는 순번이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도 영순이기 때문에 우리가 3억 8천 이상에만 입찰하면 이 사람은 배당을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저가가 4억 8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 배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배당 신고 확정일자 다 받아놨기 때문에 배당 받는 문제가 없다. 3억 8천 이상에만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치를 한번 좀 볼게요. 호계동에 있는 아파트고 요 아래쪽에는 지금 범기역이 자리 잡고 있는데 걸어서 약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한번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다면 이렇게 쳐보시면 됩니다. 범계역 치면은 도보로 한 16분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약간 좀 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상권이라든지 사실 근데 여기 걸어서 가지 못하더라도 뭐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보통은 이제 버스 타고 이동을 하시니까 그리고 요 앞에 상가들도 잘 자리 잡고 있고 좀 더 넓혀서 보면 이쪽에 스타벅스 역 주변에 당연히 롯데시네마 범기역 주변으로는 굉장히 큰 상권이 자리를 잡고 있죠. 분위기를 보면 상가들도 가장 높은 층까지도 다 차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다는 거겠죠. 공공기관 안양시청도 옆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일자리 수요라든지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가격을 살펴보자면 전체 기간으로 놓고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2019년 꾸준히 올라오다가 2020년 말부터 해서 갑자기
급상승을 했죠, 가격이. 그러다가 최근에는 약간 또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가장 최근에 거래된 거는 7월 달에 6억 6,500까지 거래가 됐었네요. 24층. 우리도 20층이죠. 이게 좀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6억 6,500까지 실거래가 일어났고, 그럼 우리 가격을 얼마로 받을 거냐? 지금 7억 5천까지 감정이 돼 있는데 좀 높게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억일 때도 지금 아무도 안 들어왔고, 이 물건은 4억 8천과 6억 사이의 가격에 이제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셔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기준을 또 삼을 수가 있겠죠. 전세가가 얼마인지. 여기는 전세가가 과거에는 상당히 붙어 있기도 했었네요. 지금은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매매가 폭등으로 인해서 약간은 벌어졌다가 지금 약간 매매, 전세 둘 다 약간은 주춤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세가가 얼마일까? 보면은 이런 건 계약갱신이니까 제외를 하고 4억 5천까지는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4억 6천, 4억 5천 정도가 실거래로 찍혀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실 전세가 수준으로 받기는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최저가가 이미 전세가보다 올라가져 있으니까요. 제가 최근에 아파트 입찰하는 거에 기준으로 삼는 건 올해 초만 해도 10%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20%까지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최근에 거래된 게 6억 6천, 여기에 20%를 빼면 얼마죠? 1억 2천, 1억 3천 정도가 되니까 얼추 5억 초반이 되겠죠. 5억 3천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 레인지 범위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4억대 낙찰 받는 건 불가능하고 5억 중반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면 실거래에서 20%, 그러니까 실거래라는 게 뭐 작년 실거래도 아니에요. 바로 지난달, 지지난달에 실거래에 20%싼 가격에 받는 거라면 사실 뭐 나쁘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물건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물건은 이제 군포 쪽 물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물건은 권리 분석상 문제가 전혀 없죠. 매각 물건상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은 채무자가 살고 있죠. 그래서 그걸 본 다음에 이제 등기부등본에 이 소유자의 주소지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됩니다. 보면은 퇴계주공 아파트 1505호죠. 이것도 1505호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점유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채무자의 주소지가 여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채무자 점유, 어쨌든 안전한 물건임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90년대에 지어진 대표적인, 여기에 보면은 지금 뭔가 우편물 같은 게 많이 붙여져 있네요. 우편물 안내. 이렇게 여러 개 붙어져 있는 거 보니까 실제 사람이 안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쿠팡 박스 같은 게 있으면 사실 사람이 사는 건데, 요 옆집은 살고 있겠죠. 근데 우리 집엔 그런 게 보이지 않고요. 어쨌든 뭐 사람이 안 살고 있으면 사실 뭐 연락을 해서 뭐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거나, 연락이 안 된다면 뭐 강제집행으로 내보내면 되니까. 보면은 이 물건은 저도 약간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미리 써놨습니다. 지금 매물로 매매가 1억 3억 1천까지 나와 있고, 전세는 1억 9천. 그러니까 전세랑 매매랑 갭은 좀 있네요. 그리고 실거래는 7층이 3억까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금정동의 퇴계 주공 아파트 쳐보겠습니다. 금정동 퇴계주공 3단지.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2020년 중반부터 해서 7월부터 해서 갑자기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4억에 정점을 찍고 지금은 약간은 주춤하고 있는 추세고, 최근에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있었습니다. 3억까지 지금 실거래가 8월에 찍혔고, 이게 사실 갑자기 너무 떨어져서 이게 뭐 정말 모르겠어요. 증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거는. 그래서 요건 한번 임장조사나 이렇게 주변 부동산에 이 실거래에 대해서 아는 부동산들, 왜냐면 부동산들끼리도 실거래가 성사가 되면 이렇게 공유를 하거든요, 정보를. 그러니까 이 3억 거래된 게 갑자기 너무 빠졌는데 실제 거래된 거냐 아니면 증여냐. 왜냐면 증여라는 것도 실거래 반영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했고, 매매랑 전세랑 갭을 보면 예전에는 조금 붙어 있는 추세였다가 매매가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데 전세는 따라가지 못했죠. 그래서 전세가를 보자면 이제 매매 전월세로 바꿔주시고, 전세는 최대 2억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6,800, 4,250 이런 거는 5%만 증액한 계약갱신권이고 2억 정도로 전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가격은 2억 8천까지 이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관건은 이 3억짜리가 실제 거래된 거냐, 그러면 우리가 싸게 받을 여지가 좀 적겠죠. 아무래도 일반 매물로 3억에 사는 거랑 경매로 2억 8천에 사는 거랑은 최저가를 쓰더라도 사실 경매보다는 일반 매매가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날짜라든지 이런 협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맞춰져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이거는 한 번 더 유찰이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매물이 지금 1억 1천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2억
8천까지 떨어져 있어도 사실 싸게 받을 메리트가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어쨌든 뭐 입지로 보자면 3본역의 좌측 하단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들이고, 이 3본역 주변도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빵집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파리바게뜨 이런 거는 이런 아파트 단지 내에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3본 로데오 거리 여기는 이제 뭐 각종 술집이라든지 이렇게 주점 또는 이렇게 뭐 영화관, PC방 아니면 헬스장 이런 상가들, 그쵸? 그러니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신도시 느낌은 아니지만, 여기가 일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연식은 좀 있지만, 그래도 여기 주변에 뭐 술집이라든지 이런 고시원, 그리고 나름대로 이마트, 그리고 여기 뭐 식당들, 이런 다양한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중요한 거는 가격이겠죠. 가격적인 걸로 봐서는 사실 지금 입찰하는 거는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 가격이 실거래가 이미 3억까지 내려와 있고 감정가가 너무 높았죠. 근데 두 번 떨어진 게 얘는 반값이 된 게 아니라 80%씩 떨어지기 때문에 6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유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시장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경매로 반값에, 지금 시점의 가격보다 반값에 살 수 있다면 사실 사이클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상인가요?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면, 역대 금리, 기준금리에 따라서 집값이 이렇게 연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전혀 연관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해주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은 이제 경기도에 나와 있는 반값 경매 아파트들을 살펴봤고, 다음 시간엔 서울, 인천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동네가 어떻게 돼 있고 시세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